저는 오늘 손녀의 결혼식에서 50년 만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꽃다발을 든 손녀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아 끌던 바로 그 순간, 하객들 사이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50년 전 그날로 되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녀였습니다. 백발이 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그 눈빛만은 제가 23 청년이었을 때 미치도록 사랑했던 그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 손녀의 결혼식에 그녀가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야기는 1974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23, 부산 동광동에 있는 작은 양복점 견습생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두 동생을 책임져야 했던 가난한 장남이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천을 재고 단추를 달고 저녁 늦게까지 바느질을 배우던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그녀를 처음 본 건 그해 4월이었습니다. 양복점 앞 꽃집에서 일하던 21살 아가씨. 매일 아침 가게 앞에 화분들을 내놓으며 콧노래를 부르던 그 모습에 저는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남색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언제나 작은 노란색 머리핀을 꽂고 있었죠. 그녀의 이름은 이정희. 첫 대화를 나눈 건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양복점 앞을 쓸다가 그만 그녀 가게 앞에 물을 엎질렀고 황급히 사과하러 갔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화분에 물 주려던 참이었어요. 그녀가 웃으며 건넨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아침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짧은 인사였지만 점점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날씨 이야기, 손님 이야기, 사소한 일상 이야기들이 저에겐 세상 어떤 보물보다 소중했습니다. 여름이 되자 우리는 일요일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용두산 공원을 산책하고 국제시장을 구경하고 남포동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밀면 한 그릇을 나눠 먹던 그 시간들, 지금 생각해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정희는 꿈이 많은 아가씨였습니다. 언젠가 자기 꽃집을 차리고 싶다고, 예쁜 집에서 꽃으로 가득한 정원을 가꾸고 싶다고 반짝이는 눈으로 말하곤 했죠. 저는 그녀의 꿈을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내 양복점을 차릴 거야. 그때 되면 정희 씨 꽃집 바로 옆에다 가게를 내는 거야. 그럼 매일 볼 수 있잖아. 제가 수줍게 말하자 정희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뭐하러 그래요? 그럼 그냥 같이 살면 되지. 왜 옆 가게에서 보려고 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둣가를 걸으며 석양을 보며 우리는 미래를 꿈꿨습니다. 가을이 왔고 저는 모아둔 돈으로 작은 반지를 샀습니다. 진짜 금반지는 아니었지만 제가 살 수 있는 가장 예쁜 반지였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정식으로 청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 어느 추운 저녁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낯선 남자 2명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양복을 빼입은 사람들이었지만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여기가 박순자 씨 댁 맞습니까? 어머니가 나가셨습니다. 네, 제가 박순자입니다만. 저희는 대한금융에서 나왔습니다. 박순자 씨께서 최영숙 씨 사업자금 500만 원에 대해 연대 보증을 서셨죠. 최영숙 씨가 사업에 실패해서 잠적했습니다. 이제 보증인이신 박순자 씨가 갚으셔야 합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 씨가 도망갔다고요? 네, 한 달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500만 원을 갚으시든지 아니면 이 집을 넘기시든지 하십시오. 이미 저당 설정은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은 차갑게 서류를 놓고 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여다보셨습니다. 거기엔 분명 어머니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최 씨가 꽃집 하던 최 씨가 가게 확장한다고 은행에서 대출 받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라 절대 문제 없다고 해서 어머니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500만 원. 어머니가 남의 집 빨래하고 청소해서 한 달에 겨우 버시는 돈이 5천 원. 제 월급 1만 원을 합쳐도 한 달에 15,000원. 밥도 안 먹고 하루도 쉬지 않고 28년을 모아야 하는 금액이었습니다. 15살, 13살 난 동생 2명이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서 살아? 이 집은 작지만 우리 가족 전부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평생 모아 장만해 놓으신 집. 어머니와 우리 남매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었어. 네 아버지가 고생해서 장만한 집을 내가 다 망쳤구나. 어머니, 일어나세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밤새 우셨습니다. 저는 며칠간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은행, 친척, 아는 사람이란 사람은 다 찾아갔습니다. 최 씨를 찾으려 했지만 그녀의 꽃집은 이미 문을 닫았고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한 달 후면 집이 넘어갑니다. 우리 가족 넷이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밤마다 어머니의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혼자 자책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 차라리 내가 죽으면 술집 심부름꾼 일이라도 해보려 했지만 한 달 안에 500만 원을 모은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양복점 김 사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자네 집안 사정 들었네. 어머니가 보증 잘못 써서 힘들다며? 네, 내가 도와주지. 500만 원 내가 대신 갚아주겠네. 사장님, 정말입니까? 대신 조건이 있네. 우리 딸 알지? 그 애가 자네를 좋아하더군. 자네만 우리 딸과 결혼해주면 빚은 내가 다 처리해주고 자네 가족들도 내가 돌봐주지. 그리고 자네를 내 포목상 후계자로 삼겠네. 김 사장, 동네에서 큰 포목상을 하는 부자였습니다. 그의 무남 동료가 저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의만 사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정의에 웃는 얼굴과 어머니와 동생들의 모습이 교차했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약속 장소에서 정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 씨, 할 말이 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저는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안해요. 나 사실 다른 사람을 만나기로 했어요. 집안 사정도 있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봤는데 정희 씨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어요. 정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미안해요. 그냥
그냥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길인 것 같아요. 정희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심이에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을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알았어요. 그럼 행복하세요. 정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내 마음의 반을 거기에 두고 왔습니다. 그 후 일주일 저는 정희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꽃집에 가보니 다른 아주머니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김 사장 딸과 약혼했습니다. 보증 빚은 해결됐지만 제 마음 한쪽에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가 생겼습니다. 결혼 후 저는 김 사장의 사위로서 보목상 일을 배웠습니다. 아내 영숙 씨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었지만 그녀는 좋은 아내였고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사업도 번창해서 나중에는 제법 큰 섬유회사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인생이었죠. 하지만 밤마다 가끔씩 정희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결혼은 했을까? 아이는 몇이나 낳았을까? 몇 번 수소문을 해봤지만 정희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산을 떠났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손주들이 생기고 어느새 저도 70을 훌쩍 넘긴 노인이 됐습니다. 10년 전 아내 영숙 씨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뒤늦은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 좋은 남편이었던 건 아니지만 그녀는 끝까지 저를 이해해 줬습니다. 여보, 당신 마음 한쪽엔 늘 다른 사람이 있었죠. 괜찮아요. 나도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최선을 다해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임종 직전 아내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째 아들의 딸, 제 손녀 지은이의 결혼식이었습니다. 28살짜리 귀여운 손녀. 항상 저를 우리 귀여운 할아버지라고 놀리던 그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직장에 들어서는데 손녀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특별한 분이 오셨어요. 바로 신랑 할머니세요. 정말 멋지신 분이에요. 신랑 할머니. 그 순간 하객석에서 그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정이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백발이 됐어도 주름이 늘었어도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그녀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에, 제 손녀가 정희의 손자와 결혼을 한다니. 식이 시작됐고 저는 정신이 멍한 상태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축가가 울려 퍼지고 서약이 이어지고 식순이 진행됐지만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객석 저편에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손녀 지은이가 저를 데리고 신랑 가족 쪽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 할머니세요. 인사드려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정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50년 전처럼 따뜻했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워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것을. 식이 끝나갈 무렵 정희가 저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식장 뒤 정원에서 우리는 마주 섰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정희 씨도요. 그럭저럭요. 또 침묵. 정희 씨, 나는. 괜찮아요. 다 오래전 일이에요. 정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늘 미안했어요. 그때 내가. 알아요. 어머니께서 보증을 잘못 쓰셔서 집이 넘어갈 뻔했다는 소식 들었어요. 나중에야 알았지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당신 친구한테 들었어요. 1년쯤 지나서요. 어머님의 보증빚 때문에 김 사장 딸과 결혼하게 됐다고. 정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당신이 날 버린 게 아니라 날 위한 거였다는 걸. 하지만 그땐 너무 아파서 그냥 부산을 떠나고 싶었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서울로요. 동대문에 있는 꽃집에 취직했어요. 거기서 나중에 남편을 만났고요. 행복하셨어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었지만 우리도 잘 살았어요. 아들 둘을 낳았고 작은 꽃가게도 차렸어요. 평범하지만 괜찮은 인생이었죠. 남편분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당신 아내분도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노인의 눈에는 50년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 씨, 그때 내가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어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방법을 찾았어야 했어요. 혼자 결정하고 당신을 아프게 하고 그게 평생 후회로 남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70 넘은 노인이 되어서도 그때의 후회는 여전히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구하려고 한 거예요. 가족을 위해 희생한 거고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정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그때 당신을 좀 더 믿었어야 했는데 왜 그랬는지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냥 도망쳐버렸으니까요. 아니에요. 내 잘못이에요. 우리 둘 다 젊고 어리석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정원에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50년 전 부둣가에서 봤던 그 석양처럼. 정희 씨, 만약에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저도 당신을 선택했을 거예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의 선택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좋은 자식들, 예쁜 손주들. 이것도 나쁘지 않은 삶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네요. 우리 손주들이 결혼을 하다니.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운명인가 봐요. 우리가 이루지 못한 사랑을 손주들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게요. 마치 하늘이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기회요?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요. 이제 우리는 사돈이잖아요. 정희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50년 전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렇네요. 이제 우리 자주 볼 수 있겠어요. 정희 씨, 나 아직도 밀면 좋아해요.
혹시 다음 주에 점심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남포동에 여전히 그 밀면집 있더라고요. 저도 아직 밀면 좋아해요. 좋아요. 가요. 그 순간 50년의 세월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20몇 살 청춘이 된 것처럼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직장 안에서 지은이와 민준이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젊은이의 미래가 저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들 참 잘 어울리죠? 우리도 저랬을 거예요. 만약 그때 우리가 결혼했다면 그랬겠죠.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정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이제부터라도 친구로 지내요. 아니, 가족으로. 손주들 덕분에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 됐잖아요. 좋아요. 우리는 함께 식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손녀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고 손자가 정희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50년 만에 첫사랑을 다시 만났다. 늙은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우리는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말했다. 이제 우리에게 다시 시간이 주어졌다. 손주들이 만들어준 기적 같은 시간.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아야겠다. 여러분, 저는 배웠습니다. 인생에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들 때문에 때로는 평생 아픔을 안고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들이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정희를 떠난 것은 슬픈 일이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은 집을 지킬 수 있었고 저는 새 자식을 낳아 길렀습니다. 정희도 서울에서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50년 후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옛 친구로서, 가족으로서 서로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인생은 참 신기합니다. 돌고 돌아 결국 만나야 할 사람은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는 정희와 함께 남포동 밀면집에 갑니다. 50년 만에 다시 밀면 한 그릇을 나눠 먹으러요. 이번엔 헤어지지 않을 겁니다. 친구로서, 가족으로서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겁니다. 손녀 지은아, 고맙다. 내가 우리에게 다시 만날 기회를 줘서. 그리고 정희씨, 50년을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